미래 자산인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쭐게요. 네. 이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래의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 유출됐을 경우에는 미래 자산을 통째로 뺏기는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유출이라는 것이 단 한두 건이라도 최대한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일 겁니다. 거기에 동의하시죠? 네, 기술 유출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는 것에서 동의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왕 기술 유출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, 예전에도 보면 OLED 핵심 공정 기술이 유출되려다가 적발된 사안도 있었고, 작년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퇴직연구원이 68만여 건의 이 파일을 유출한 건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도 적발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. 보시면 2014년에 산업기술 유출 관련된 게 31건, 2015년에 30건입니다. 그리고 2016년 국가 핵심 기술 가장 많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게 8건으로 2016년입니다. 물론 2017년 이후에는 그 수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. 여전히 그 수치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.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뭔가 법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 역할일 텐데요. 근데 최근 3년 동안에 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을 보니까 총 72건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가운데 실형으로 선고된 건이 몇 %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실형까지 간 거는 많이 적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실형 선고된 게 3건, 4%에 불과합니다.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? 이 기술의 유출에 대한 판단이랄까요?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.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그런 내용, 또 기준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이 기준들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들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. 그래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시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부정한 이익을 얻었던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봐서 그에 해당되는 벌금이든 실형이든 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부정이득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처벌받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좀 법안들을 살펴보고 대표 발의를 예정하고 있고요.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벤처 강국입니다.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어떤 자원이 많지 않은, 어찌 보면 좀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벤처 강국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.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위원장님, 저 그냥 2분을 추가로 계속 미리 예약하겠습니다. 예.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M&A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 탈취나 유출에 대해서 가만히 있거나 혹은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다.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벤처를 육성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유로 기술 탈취와 유출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것은 오히려 이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보안 관리 체계가 당연히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. 대기업과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보안 전담 관련된 조직 당연히 있겠죠. 관련된 자료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대기업 조사기업 수 37개사 중에서 보안 전담 임원을 가지고 있는 게 10곳이고 그 조직을 갖고 있는 건 2분의 1에 불과합니다. 그리고 공공기관을 보시면 전담 임원은 하나도 없고요. 전담 조직을 갖고 있는 건 11곳 가운데 2곳밖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치죠.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LG전자, 현대자동차, 또 한국전력기술, 우리 소관
부서이기도 합니다. 이런 곳은 전담 임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여러 대기업들을 비롯한 한전 KPS를 포함해서 이곳은 보안전담 조직 또한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물론이고,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 소관하고 계시는 이런 공공기관들도 그 기술 유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다면 보안 전담 조직 혹은 그와 관련된 임원들 또한 책임 있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의원님은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이 정말 기술의 개발을 통한 그 기술의 창조와 또 그것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되는지, 또 그것이 또 어떻게 잘 보호가 돼야 이 선순환 체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그 기술의 그 개발과 또 활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기술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.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 중견기업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강화해 시켜 나가야 될지가 저희들의 과제고, 또 지금 법상으로나 또 제도상으로나 지금 이제 그렇게 강화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 정책적으로도 이 기술 보호를 어떻게 강화하는 그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, 또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